네, 이어서 뉴스이드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에 포항국제 불빛축제 메인 불꽃쇼가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취소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 아쉬워했었는데요. 다음 달에 다시 열린다고 하죠. 네, 포항시는 포항문화재단 주관 에이펙 2025 정상회의 기념 포항 불꽃쇼가 오는 10월 29일 영일대 수욕장에서 펼쳐진다 밝혔습니다. 네. 이번 불꽃쇼는 포항을 상징하는 철의 강인함과 미래지향적,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불꽃과 드론 퍼포먼스, SF 콘서트 공연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행사 장소가 형상 강변이 아니고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영일대는 이미 많은 관광객이 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더 날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 영일대가 야간 체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어 이번 네. 특별 공연이 열리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꽃쇼 운영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 운영 인력을 대폭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불꽃쇼 외에 다른 행사들도 있습니까? 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해양 음식 문화 축제, 치맥 축제 등 다양한 연계 축제와 붐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해 포항의 관광 매력을 알리고 산업적인 강점도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포항시 관계자는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셔틀버스 운영과 맞춤형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 국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항 불꽃쇼 관련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근 미국 백악관 앞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번 해외 방문과 관련한 브리핑 가졌다고요. 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달 초 미국과 유럽을 방문한 성과를 설명을 하며 음.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특히 그는 포항의 주력 산업이자 대한민국 기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시장 자격으로 어떠한 일이든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는 먼저 계속 두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직접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 이어 철강 산업은 포항의 뿌리자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로 수출길이 막히면 포스코나 현대제철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민들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흔들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결국 포항의 생존이 미국의 관세에 달렸다 이런 얘기네요. 네, 솔직히 포항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네. 따라서 고관세로 수출이 막히면 연쇄적으로 지역 상권, 서비스업,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음. 인구 유출도 가속화될 수 있어서 이는 곧 공동화 형상으로 이어지고 도시의 활력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미국 방문해서 현재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한국과 다르다는 점도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 시장은 논리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면서 인맥, 로비, 정치적 이해관계가 논리나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교민사회, 코트라, 로비기관 등 다양한 채널과 접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요. 즉 백악관의 정책 기류와 의회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과 손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더구나 이제 내년 연말에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는데 이로 인한 물가와 경기 상황, 또 유권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철강 관세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네요. 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권자들이 의견인데 네.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음. 이런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며 이 시장은 미국과의 단발적인 협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설득, 압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버지니아 한인회와 체결한 협약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음. 교민사회는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포항시는 앞으로 다양한 한인단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캐나다나 멕시코 등 다른 철강 도시들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네. 포항뿐만 아니라 세계 철강 도시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네. 보면은 죽기 살기로 어떤 것이든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바위에 계란치기라도 계속해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다소 감정적인 발언도 많이 했다고요.
네, 이 시장은 뭐 답답한 건 우리라서 뭐 가만히 정부나 쳐다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함께 노력하면서 같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단순한 감정적 표현뿐 아니라 뭐 대책도 어느 정도 내놓긴 했는데요. 음. 그는 시위와 논의에 협의가 된다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유력한 미국의 로비 기관 등을 이용해 우리의 의견을 트럼프에게 직접 전달할 체제를 갖출 생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철강 살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산업 구조 다변화도 언급했죠? 네, 이 시장은 철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면서 뭐 이번에 영국과 독일도 방문했는데 전통 산업이 무너진 후 대학을 유치를 하고 스타트업, AI 산업, 문화 산업을 키우며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포항도 이제 철강이라는 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줄기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포항에는 이미 과학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AI, 바이오, 문화 콘텐츠, 에너지 신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포항 기업 그래핀 스퀘어가 보유한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 기술로 지정이 됐다고요? 네, 산업부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산업 간 연계 효과 등을 평가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정합니다. 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며 음. 연구개발 특구 입주 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 투자 시 현금 지원, 네. 뭐 첨단 분야 외국 인력의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 역시 주어집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그동안 상용화와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그래핀 기술이 이번 지정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 포항시도 이번 결정을 지역 산업 차원의 기회로 삼아서 그래핀 자체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전략 기술로 확정될 경우에는요. 뭐 투자 지원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나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전문 인력 양성, 뭐 R&D 예산 우선 배정,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기 음.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그래핀 스퀘어는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 세계 최초의 그래핀 필름 양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네. 공정률은 약 90%에 이르렀으며 오는 11월 준공 후 시험 분석과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핀 관련 소식이었고요. 또 포항역에 지금 90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죠. 네, 포항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0일 포항역 철도 유유부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 확충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관련 소식은 좀 많았었는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포항역은 수년 전부터 주차난 문제를 겪어왔고요. 뭐 네. 이를 해결하고자 포항시와 철도공단이 신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예정 부지가 국유지인 특성상 국비 지원 등의 비용 부담 문제나 뭐 타지 자체의 형평성 문제, 음. 각종 절차 등의 복잡함 등으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지난해 일반 국유지 사용 허가 방식과는 다른 제한 공모 방식이라는 해결책을 찾으며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업은 포항역 후면 물품 하역장 유유부지 36,875제곱미터를 활용을 해서 약 9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한 내용이며 네. 총 사업비는 146억 원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이게 단순한 주차장 확충에 그치지 않고 주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서 이제 교통 흐름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라고요. 네, 더구나 뭐 주차장이 후면부로 확장 이정되면 승하차 차량과 뭐 주차 차량의 동선이 분리돼 이용 음. 효율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차하는 차량과 이제 진출입 차량들이 섞여서 포항역이 맞아요. 많이 불편하죠. 이런 네. 부분 또 이제 플랫폼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진출입로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안에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까 네. 지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장상기 무시장은 뭐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역 이용객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개선을 실현하겠다라며 국가철도공단과 협력을 강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포항역 주차난 정말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다고요? 네, 경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문 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차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이후
지난 7월 시험 운행을 거쳐 이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네. 저 사실 지난 주말에 경주를 갔다가 이 도로 음. 주행차를 직접 아, 봤거든요. 네네네네네. 정말 일반적인 승용차보다도 크고 근데 속도가 막 엄청 빠르진 않은데 잘 음. 가는데 막 자율주행차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운행 차량은 좀 생소하죠. 19인승 네. 차량이고 네. A형과 또 8인승 조금 작은 8인승 차량 B형 등 총 3대로 음.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7회 운행이 네. 됩니다. 서비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교통정보센터 웹사이트 예약이나 네. 현장 잔여 좌석 확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탑승자는 승강장 안내판과 QR코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맵과 교통정보센터 웹을 통해 차량 위치도 실시간 조회 가능한데요. 네. 운영은 자율운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 A2G가 맡았습니다. 네. 오토노머스 A2G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하네요. 네, 이 회사는 자율주행차 제작부터 소프트웨어와 관제,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보유한 국내 유일 풀스택 자율주행 기업으로 가이드하우스 2024 자율주행 리더보드 1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특히 8인승 차량은 국산화율이 96%를 달성을 한 국내 네. 최초 레벨 4 기반 플랫폼으로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시가 이번 운행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교통수단에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할 또 계획이라고요? 네,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직접 첨단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 준비 중인데요. 네. 정식 운행에 앞서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열린 시승 행사에는 준하경 시장을 비롯해 경주시의회와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봉문호 순환 코스를 체험하며 AI 기반 주행, 센서 인식, 정류장 자동 정차 등 첨단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준하경 시장은 자율주행차 체험을 통해 경주가 역사 문화 도시를 넘어 스마트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